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굳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라니까. 언제까지 집 나간 마누라 기다리면서 살 거냐고. 한겨울에는 보일러, 한여름에는 에어컨 등 고쳐야 하는 게 있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언제나 날 찾곤 한다. 난 조그만 동네에서 이것저것 수리를 해주며 사는 50대 후반의 남자다. 내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딸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 어느덧 나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 그런 나에게 언제나 중매쟁이 여편네가 작업을 걸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집 나간 마누라 생각하며 혼자 살 거냐면서 이제라도 새 마누라 얻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다. 나 정도면 그래도 새 마누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서 건넌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사는데 그 과부랑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다. 마누라가 집 나간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으니 이렇게 혼자 생활하비로 살아온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가 낯설지가 않았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그 외로움을 술로 위로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이 나이에 누굴 다시 만나고 그 사람과 남은 여생을 사는 게 어찌 보면 나쁘끄럽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집 나간 마누라가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에 아직도 이렇게 20년을 재혼도 하지 않은 채 마냥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중매쟁이 여편네는 나만 보면 좋은 선잘이 있다면서 중매 한번 보라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던 나였다. 이제는 딸도 시집 보냈고 집 나간 마누라는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나도 까짓거 더 늦기 전에 선이나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중매쟁이 여편네가 말한 건넌마을 과부와 선을 보기 위해 날짜를 잡았고 난 오랜만에 양복을 말쑥히 차려입었다. 평상시에도 잘 안 매던 넥타이까지 하려니 영 어색하다. 별 기대 없이 그 중매쟁이가 말하던 다방으로 가서 그 과부를 기다렸고 드디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뚱뚱한 아줌마다. 나보다 더 뚱뚱하고 나보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인다. 그 아줌마는 날 단번에 알아보고는 내가 있는 자리로 와서 나에게 부끄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 보아하니 나이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줌마 외모적으로 내 눈에 썩 마음에 안 든다. 난 담배를 꺼내어 약간의 싫은 내색을 하며 담배를 피고 있으니 이 뚱뚱한 과부가 재떨이를 내 앞으로 쓱 밀어준다. 주문을 하라고 하기에 난 커피를 마신다고 했고 이 아줌마도 커피를 시켰다. 내가 딱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담배만 피고 커피만 마시고 있자 뚱뚱한 과부가 자기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난 마지못해 나이를 물어봤고 고향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더 궁금한 거 없냐고 하길래 딱히 궁금한 거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나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난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사장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길래 만난 지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 이 뚱뚱한 과부가 하는 말이 자기는 딱 촉이 왔다며 다방에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을 보고는 마음에 들었다면서 수줍은 표정으로 할 말은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날짜를 잡자는 거다. 난 어차피 이 뚱뚱한 과부도 마음에 안 들겠다. 더 앉아있다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원하지 않은 날짜까지 잡아버리기 전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과부가 날 보고 어디 가시냐고 하길래 지금 다른 집 에어컨 수리하러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시냐면서 다음 약속은 바깥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난 그냥 얼버무리며 그러시라고 하곤 다방을 나왔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집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그래서 고쳐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우리 집에 있는 거다. 문 밖에서부터 청국장 냄새가 나길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 나간 마누라가 돌아왔나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글쎄 그 뚱뚱한 과부가 내 집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난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그 과부가 부끄러운 말투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사장님, 저녁상 차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고 하니 중매쟁이가 가르쳐줬단다. 이 중매쟁이 옆였네? 참 말썽이다. 내가 분명히 이 뚱뚱한 과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텐데 다시 나를 이어주는 게 무슨 경우인지 만나기만 해봐라. 그 과부는 나에게 시장하시지 않냐며 어서 앉으시란다. 그러면서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인 청국장에 각종 나물 반찬에 두부 부침에 생선구이에 참 많이도 차렸다. 차려준 밥상을 보니 집 나간 마누라가 평상시에 차려준 밥상보다 100배는 나은 진수성찬이다. 난 허기도 지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일단 수저를 들었고 우선 차려진 밥부터 먹고서 저 뚱뚱한 과부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청국장을 한 입 떠서 먹어봤는데 내가 이 나이 이때껏 먹어본 청국장과 차원이 다르다. 뚱뚱한 과부는 나에게 맛이 어떠냐고 하길래 그래도 맛은 있기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맛있다고 말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며 청국장을 손수 만든다면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한다. 그리곤 자기는 사장님과 결혼하면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보셨다시피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이 어느새 정말 깨끗해져 있다. 내가 없는 사이 청소까지 한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 뚱뚱한 과부는 자기는 먼저 갈 테니까 드신 것만 싱크대에 놔두시면 내일 아침에 와서 치운단다. 그래서 난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니까 그 과부는 사장님 바쁘실 텐데 부담 갖지 마시라며 자기가 집안일 다 해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이 모든 게 부담스럽다. 얼마 뒤 그 과부가 가고 집에 홀로 누워있는데 자꾸 그 뚱뚱한 과부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분명히 뚱뚱해서 내 스타일도 아닌데 오랜만에 나를 위해서 이런 밥상도 차려주고 집안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거 보니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마누라 얼굴 뜯어먹고 살 나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밥 잘 차려주고 집안일 잘하는 마누라가 어쩌면 나에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눈을 떠보니 그 뚱뚱한 과부가 또 우리 집에 대바람부터 와 있다. 새벽부터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다. 보아하니 부지런하게도 어제 내가 먹은 저녁밥 설거지까지 다 끝마쳤다. 과부는 나에게 일어나셨냐면서 사장님은 더 잘하며 자긴 청소만 끝내고 가보겠다고 한다. 난 괜스레 미안했다. 저 과부가 완전히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이렇게 청소며 음식이며 다 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렇게 과부는 아침에 와서 후다닥 일을 하고 사라졌고 난 일단 중매쟁이를 만나야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과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중매쟁이가 나보고 하는 말이 저 여자 놓치면 말년에 복고도 찬 거랑 다름없다면서 솔직히 뚱뚱하고 인물이 좀 별로라서 그렇지 나이 먹고 인물 뜯어먹으며 살 거 아니지 않냐면서 이제 그만 집 나간 마누라는 있고 저 과부랑 재혼해서 잘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들어보니 중매쟁이 말도 맞다. 어차피 마누라는 집 나간 지 20년이 넘었고 못생기고 뚱뚱한 마누라라 할지라도 이제 나도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부와 재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우리는 급하게 날짜를 잡고 재혼을 했다. 이 나이에 결혼식 올리는 건 둘 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다. 드디어 뚱뚱한 과부, 아니 뚱뚱한 새마누라와 함께 보내는 첫날 밤이 찾아왔다. 새마누라는 자꾸만 자는 내 옆으로 오더니 자는 것이다. 저 나이에 저 몸매의 애교도 참 많은 것 같았다. 그런데 새마누라가 내 품 안에서 잠든 줄 알았는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자기는 아직 폐경이 아니라면서 아이 갖자고 하길래 난 놀라서 벌떡 일어나니 뭘 그렇게 놀래냐며 어차피 결혼도 했겠다. 늦게라도
아이를 보면 더 행복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갖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면서 꼭 갖고 싶다고 하길래 난 아이를 갖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니 차차 생각 좀 해보자고 하니까 뚱뚱한 새마누라가 갑자기 생각하긴 뭘 생각하냐며 그만. 그렇게 난 새로 얻은 뚱뚱한 새마누라와 부부 생활을 이어나갔다. 예전 같으면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이 혼자 밥 차려 먹고 그냥 쓸쓸히 하루를 마감하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집에 돌아오면 비록 뚱뚱할지라도 새마누라가 있었고 늘 뜨끈한 밥상에 깨끗한 집에 그리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행복함이 늙음하게 다시 찾아왔다. 이렇듯 뚱뚱한 과부를 새마누라로 들인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고 새마누라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서 아침부터 에어컨이 망가졌다는 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문을 열었는데 우리 집 문 앞에 웬 아줌마가 한 명 서 있다. 그 아줌마는 내가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놀란 듯 고개를 휙 돌리며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난 이상하다 생각하여 그 아줌마 앞으로 가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마누라다. 집 나간 마누라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때였다. 뚱뚱한 새마누라가 문을 열고 뒤따라 나오며 여보 공구 세트 챙겨야죠?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본처가 화들짝 놀라서 뚱뚱한 과부였던 후처를 쳐다보길래 난 그런 본처의 손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다. 졸지에 바깥으로 쫓겨난 뚱뚱한 후처가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난 아랑곳하지 않고 본처를 냅다. 방바닥에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